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 쌍용, 르노, 삼성, 쉐보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전히 자국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현대 기아 자동차 뿐인데요. 우리는 현대 기아차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흉기차라고도 부르지만 또 가장 많이 구입하고 타는 차가 바로 현대 기아차인데요. 오늘은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관심도 많은 현대 기아차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6가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과연 어떤 6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6가지 이유는 바로 현재 현대자동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두 번째, 고성능 라인업인 N.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 네 번째, 수소자동차. 다섯 번째, 자율주행. 마지막 6번째는 커넥티드 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자동차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많은 자동차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네시스 브랜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짧은 연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연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1월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BH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는 모델이 탄생을 한 해가 바로 2008년인데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에는 제네 실수라고 불릴 정도로 실수로 잘 만든 차다. 이건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가 아니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로 차가 괜찮다라는 평들이 많았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차량을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타시면서도 만족을 하셨고 장고장도 거의 없었던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정말로 높았던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1세대 모델 BH 모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후 2008년 10월에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쿠페 투도어 쿠페 모델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 투스칸 이후로 투도어 쿠페, 고성능 쿠페에 대한 갈증을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11월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DH, 즉 2세대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2013년 2세대 제네시스 DH 모델이 출시되고 2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공식 런칭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에쿠스 사이에 있었던 제네시스라는 모델을 2015년 11월에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로 공식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공식적인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5년 12월에 제네시스 EQ900를 출시하게 됩니다. 제네시스 EQ900라는 이름은 이전에 플래그십 모델이었던 에쿠스의 이름을 아직까진 완벽하게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G90가 궁극적인 이름이었으나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쿠스에서 EQ를 따와서 EQ900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년 7월 제네시스 G80을 출시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DH 모델에서 약간의 변경을 거친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인 이름이 이제 G80, G80로 출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7년 9월에는 제네시스 G70을 출시하게 됩니다. 거의 1년에 한 대씩 뽑아내는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1년 뒤인 2018년 11월에는 제네시스 EQ900의 후속작인 제네시스 G90를 출시하게 됩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2015년 11월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런칭하고 나서 1년에 한 대씩 차를 뽑아내었다라는 정말 엄청난 생산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한 대, 16년에 한 대, 17년에 한 대, 18년에 한 대 이렇게 1년에 한 대씩 신차를 발표한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이걸 해냈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럭셔리 브랜드인 렉서스와 인피니티는 둘 다 198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제네시스가 2015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4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렉서스와 인피니티는 약 3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네시스는 아직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아직 4년밖에 되지 않은 제네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 시장, 제네시스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점차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역할에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이 바로 G70입니다. G70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모터 트렌드 올해의 카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미 오토퍼시픽 2019 이상적인 차로도 선정되었고 그리고 5월에는 사상 최다 판매량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JD 파워 조사에서 제네시스는 2년 연속 탑에 랭크되기도 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며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4년밖에 되지 않은 럭셔리 브랜드 치고는 정말로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게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입니다. 제네시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라인업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 중인 G70, G80 그리고 G90까지 현재 세단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출시될 GV80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GV70까지 SUV 라인업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페형, 스포츠형 모델인 GT 모델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GT70과 GT80, BMW M8이나 벤츠 S클래스 쿠페처럼 대형 쿠페 모델인 GT9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향후 9가지 이상의 라인업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2015년부터 1년에 한 대씩 출시했던 제네시스의 생산력을 보게 되면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계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요 근래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성능 라인업 N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래전부터 고성능 라인업에 대한 꿈을 꿔왔는데요. 그 꿈을 N이라는 이름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성능 라인업 N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역사는 2014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4년 5월 컨셉트카인 RM14를 공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RM은 레이싱 미드십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BMW M 개발 총괄 책임자인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죠. 알버트 비어만을 2014년에 영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2015년 현대자동차 고성능 라인업 N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을 하고 1년 뒤인 2015년에 공식적으로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5월에 컨셉트카 RM15를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 해인 2016년 6월에는 컨셉트카 RM16 그리고 9월에는 RN30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동일하게 거의 매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셉트카도 매년 공개했고 알버트 비어만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고성능 라인업 N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7년 7월에 고성능 모델인 i30N을 발표하게 됩니다. i30N은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인데 그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운전의 재미가 있는 차다. 골프 R이나 AMG A45보단 싸지만 운전의 재미는 그에 못지 않다라는 평을 받은 차가 바로 i30N이었습니다. 이 차가 국내에 출시가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7월에 고성능 모델인 벨로스터 N을 국내에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주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고 이 금액대에서 정말로 재밌게 부담 없이 갖고 놀 수 있는 차가 벨로스터 N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그랬지만 요 근래 고성능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회사가 없었습니다. 고성능 모델에도 신경을 쓰고 고성능 모델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고성능 모델을 직접 만들어내고 양산해 냈다라는 게 현대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고성능 모델 N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입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국내외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컨셉트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 45 EV 컨셉트카였는데요. 현대 45 EV 컨셉트카는 1974년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발표한 포니 쿠페 컨셉트카를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산차 역사상 최초의 컨셉트카인 포니 쿠페가 전기차로 부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받아들이기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45 EV 컨셉트카도 물론 좋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는 일단 아이오닉과 코나를 판매하고 있고요. 기아 자동차는 레이, 소울, 그리고 SUV 모델인 니로 EV 이렇게 총 5가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현대가 만든 전기차 많이 팔리기나 해?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만든 전기차는 뭐 제주도 여행 가면 렌트로나 쓰지 뭐 한국에서 얼마나 팔리겠어, 내가 실제로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점유율은 글로벌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는 전기차 브랜드인 테슬라, 2위는 중국 회사인 비아디, 3위는 르노, 닛산, 그리고 4위도 중국 브랜드인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5번째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1위부터 5위 안에 전기차 점유율이 독일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브랜드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역사가 깊은 독일 브랜드를 모두 다 제치고 현대자동차가 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다음으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마켓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 녹색, 연두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 녹색은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는 처음에 정점을 딱 찍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순수 전기차 EV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EV는 처음에는 높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낮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 상승이 되었습니다. 즉 EV 차량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라색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렇게 증가폭이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는 해왔어요. 2019년 상반기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폭이 전기차와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빨간색은 FCEV, 퓨어셀 EV인데요. 바로 수소 전지차에 대한 점유율입니다. 아직까지 양산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점유율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EV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그 어떤 친환경차보다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입니다. 일단 1위는 테슬라 모델 S고요. 2위도 테슬라 모델 S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쭉 보면 다 테슬라예요. 테슬라 그리고 쉐보레 볼트 EV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현대 코나 전기차, 기아 소울 전기차, 다음 테슬라 그리고 다시 기아 니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라인업 자체가 전기차밖에 없고 전기차에 올인을 할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슬라가 판매량이 많은 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현대기아가 만든 전기차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표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전기차의 마켓 점유율은 2013년에 0.9%, 2015년엔 2.7%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로 와서는 무려 6.5%까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반기가 포함이 안 된 상반기만 포함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2014년과 2015년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차를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자동차 브랜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고로 비싸다는 부가티라는 브랜드보다 요즘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리막 혹은 리마치 오토모빌리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리막 오토모빌리 혹은 리마츠 오토모빌리 이게 무슨 회사야? 여러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이 회사에 현대기아자동차는 무려 106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브랜드이길래 현대기아자동차가 10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냐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리막 혹은 리마츠 오토모빌리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업자는 마텔 리마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인 리마츠를 따서 리막 혹은 리마츠 오토모빌리라는 회사를 2009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밖에 안 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설립하고 2년 뒤인 2011년에 리막 컨셉트 1이라는 자동차를 발표를 했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3년에 리막 컨셉트 1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18년에는 리막 컨셉트 1의 후속 모델인 리막 C2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리막 컨셉트 1은 뭐고 리막 C2는 또 뭐냐? 이런 차가 뭐길래 현대자동차가 도대체 1000억 넘게 투자를 했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모델이 리막 컨셉트 1 모델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스포츠카네, 투도어 스포츠카에 굉장히 매끈하게 생긴 모델이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로백이 무려 2.5초고요. 출력은 1224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355km예요. 와, 스펙이 엄청나네. 그리고 이 차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리막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차가 수많은 슈퍼카들과 드래그 레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차로 인정받는 부가티 베이론도 이기고요. 페라리의 최상위 슈퍼카 모델인 라페라리도 이 차가 드래그 레이스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슈를 끌고 다음 후속작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 후속작이 바로 리막 C2라는 모델입니다. 리막 C2는 그 스펙이 더욱더 엄청나졌어요. 제로백은 1.85초, 그리고 마력은 1914마력, 최고 탑스피드는 무려 412km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소리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실화예요. 엄청난 고스펙을 가진 전기 슈퍼카를 뛰어넘는 전기 하이퍼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리막은 전기 하이퍼카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이런 전기 부품들이에요. 리막은 거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분야가 어마어마합니다. 배터리 팩도 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드라이브 트레인, 일렉트로닉, 전자장비, 그리고 ADAS, 반자율주행 혹은 자율주행까지 개발하고 휴대폰과 차량 원격으로 연동을 해서 모두 다 조작할 수 있는 커넥티비티까지 직접 개발하고 양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직접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리막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했다는 건 전기 하이퍼카를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리막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뛰어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 리막이라는 회사는 또 포르쉐가 투자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전기차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막 오토모빌리에 의해서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회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초고속 충전업체인 아이오니티에 투자를 해서 20%의 지분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오니티는 또 어떤 회사인가? 아이오니티 같은 경우에는 BMW 그룹과 다임러 그룹,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과 포드 등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7년에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해서 20%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아이오니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350kW급 초고속 충전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급속 충전기 대비해서 7배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3분 충전으로 무려 100km를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kW급 충전기는 80% 충전 시에는 50분이 소요가 되는데 아이오니티가 개발하는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쓰게 되면 배터리 용량을 80%까지 충전 시 15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초고속 충전기 아이오니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막 오토모빌리와 손을 잡고 빠르고 안전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겠죠. 충전소가 없는데 전기차를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 두 군데와 현대자동차가 모두 협약을 맺고 있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무시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퍼스트 무버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수소자동차와 자율주행, 마지막 커넥티드 카까지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현대자동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거주하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